지옥이 베이징, 중동, 그리고 반 트럼프 언론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간단하고도 잔인한 함정을 만들어 각 적수들이 전 세계 앞에서 자신의 의존성을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중국은 무역, 에너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성에 의존하고 이란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중국의 보호에 의존합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때 반 트럼프 언론은 궁지에 몰리고 갈피를 못 잡은 채 혼란에 휩싸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판을 뒤집습니다. 트럼프는 이 위기에 상황의 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 테헤란, 그리고 좌파 언론까지 모두 같은 정치 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곳에서 각자는 자신이 진짜로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언론이 시진핑과의 회담을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힘의 증거로 포장하려 할 때 트럼프는 압박의 중심을 바꿨습니다. 치명적 함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여러 위기를 자신의 모든 적수를 향한 하나의 의존성 시험으로 바꿉니다. 좌파 언론은 트럼프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궁지에 몰린 것처럼 그 장면을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전쟁, 베이징과의 긴장,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무역 분쟁, 그리고 시장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러티브는 핵심 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 전선이 동시에 터질 때 트럼프는 모든 불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올바른 불길을 선택하고 다른 이들이 그 불길에 뛰어들도록 만듭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흐름을 위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중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앞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보이고 싶어 했고 대만 문제를 경고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주제에서의 실수가 양국 관계를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베이징이 선택한 주제에 얽매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화에 이란을 포함시키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에너지, 무역, 관세, 안보를 논의했습니다. 함정은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글로벌 강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를 사고 테헤란과 협상하고 자기 이익을 보호한 다음 중동의 혼란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위기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외교적 요청 이후 일부 중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것은 반 트럼프 언론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베이징은 테헤란과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의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면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국 선박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립적인 척할 수 없습니다. 이란 정권 역시 예전처럼 중국을 이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입니다. 제안을 보내고 협상을 언급하며 핵 문제를 피하려 하고 서방 언론이 트럼프에게 어떤 합의든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길 기다립니다. 마치 그게 평화인 것처럼 말이죠. 트럼프는 이란의 답변이 충분한 핵 양보를 담고 있지 않다며 거절했고 휴전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좌파는 이것을 트럼프의 극단주의로 몰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트럼프는 핵 개발 진전을 막지 않는 외교적 미화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합의도 테헤란이 숨을 돌리고 전력을 재정비한 뒤 다시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함정을 유도하는 잠깐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각 적수가 숨을지 드러낼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두는 데 도움을 준다면 트럼프가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고, 만약 시진핑이 돕지 않는다면 테헤란의 정치적 보호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란이 물러서면 압박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물러서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더 강하게 압박할 명분을 주는 셈입니다. 반 트럼프 언론이 이에 대해 비난하면 백악관은 왜 중국이 트럼프가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렸을 때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트럼프를 원했지만 오히려 트럼프는 무역에서 상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게임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세, 미국 에너지 구매, 농산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접근권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했습니다. 시진핑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증명해라.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뭔가를 내놔라. 중재자로 보이고 싶다면 네 동맹국들을 통제해라. 이 현실은 이 블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통적인 정치인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럽 신문의 사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외교 사진에서 웃는 얼굴로 나오기 위해 약한 합의에 서둘러 서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압박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폭풍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때 트럼프는 그 폭풍을 이용해 누가 물을 두려워하는지 알아냅니다. 좌파는 미국의 어떤 단호한 움직임도 위험으로 취급하지만 감싸기도 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위기를 만들 때, 이란이 위협할 때는 지역 긴장이라고 부르고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때는 민감한 분쟁이라고 부르며 트럼프가 책임을 묻으면 긴장 고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뒤바뀜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이제 시진핑은 테헤란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고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언론은 사실이 드러나도 자신의 내러티브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위기에서 상대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1983년 로널드 웨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며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언론과 외교계에서는 그런 어조가 냉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레이건은 모스크바가 무접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소련이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약점을 숨기는 동안 레이건은 연설, 국방, 기술, 동맹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소련은 저항하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경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논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만 선택하게 두지 않고 이란이 선전만 선택하게 두지 않으며 언론이 헤드라인만 선택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를 상대로 판을 넓히고 상대의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압박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규칙을 경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한 무장단체들과 맞서 싸우고 이 단체들은 이후 국제기구, 언론, 우호적인 정부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대응을 예루살렘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대만은 끊임없는 중국의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섬을 방어하는 것조차 도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포클랜드에서 아르헨티나가 침공 후 위기의 주도권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적의 틀을 받아들이는 쪽이 처음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중국이 그림자에서 나오도록 강요하고 이란이 진짜 합의를 원하는지 아니면 시간만 벌고 싶은지 드러내도록 압박합니다. 이제 다음 수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자신들을 움직이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핵 문제에서 양보하거나 더 큰 압박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동맹국들은 트럼프를 비난할지 아니면 위기가 심각해질 때 오직 미국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정에 감사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불을 통제한다고 믿던 사람들을 포위 중입니다. 저는 밀손 아우베스입니다.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이며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